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이소영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화장을 좀 했는데, 오늘은 아트나우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아트나우가 이제 계절마다 하나씩 나오는데, 꾸준히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작가랑 컬렉터가 함께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작가와 함께 인터뷰를 같이 하는 그런 걸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봤더니 과거에 뭐 노상호 작가도 나오고 배윤환 작가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누구를 할까 하다가 피투원에서 11월 첫째 주까지 박성소영 작가님이 두 번째 개인전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첫 번째 개인전 때 박성소영 작가님의 작품을 소장을 해서 지금 회사에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도 올린 적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전시 갔더니, 그러니까 이번 개인전에 갔더니 작품이 또 엄청나게 발전을 하셨더라고요. 전시할 때 사진을 전시장에서 찍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박성소영 작가님과 함께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궁금해요 현대미술은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최근에 강의 갔었는데 강의 때도 이 질문이 두 번이나 나와가지고 요것도 찍어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켰습니다. 질문은, 아트 컬렉팅을 시작할 때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작품들이 너무 부담된다, 무섭다, 조금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미술 작품은 웬만하면 아무리 싸도 작품들이 다 500만 원 넘고 그렇더라, 초보들은 어떡하냐, 그럼 초보들은 시작부터 잘못 살 수도 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작품들을 어떻게 사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그 어떠한 강연을 가도 이 질문이 진짜 많고, 뭐 과거의 미술사에 대한 강연을 해도 질문은 사실 현대미술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저 그게 진짜 신기해요. 많은 분들이 고흐나 르누아르나 막 세잔, 클림트 이런 과거의 미술사 속 작가들을 좋아하면서 결국에 질문은 가장 답답해하는 건 동시대 미술 이야기거든요. 현대미술이나 미술시장. 그래서 그때 많이 느낀 게, 과거의 화가들은 감상을 많이 하시고 과거의 화가들은 사려고 생각을 아예 안 하잖아요. 우리가 모네 같은 작가 작품값 1000억, 얼마 전에 800억대에 낙찰됐고, 또 뭐 바스키아 이런 작가도 뭐 거의 2000억 원에 가깝고,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은 전시회를 즐기시고 저거 내가 소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뭐 우리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아있는 동시대 작가들을 소장을 하는데, 그런 작가들의 작품 가격을 엄청 비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미술 작품을 안 사셔본 분들은 작품 가격을 딱 들으면 처음이니까 놀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젊은 작가의 작품이니까 요 정도 사이즈가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랬을 때, 컬렉팅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래, 가격이 그래도 꽤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친구들하고 어떤 작가의 작품이 막 1000만 원대면 저희가 그만큼 막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을 그 정도 되는 가격에 사는 게 아님에도 작품에 있어서만큼은 작품 가격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남들이 볼 땐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야, 쟤네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도 다 괜찮다고 얘기해. 근데 작품이라는 것이, 뭐 미대를 다녀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저도 미대를 나왔지만 사실 대학생들이 졸업작품도 이거 너 얼마에 팔고 싶어 이랬을 때 함부로 가격을 얘기할 수 없는 게, 내가 비록 신인이고 학생이지만 나한테만큼은 이 작품이 그 어떤 가격에도 팔 수 없을 정도로 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팔기도 하고요. 또 졸업작품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졸업식 때도, 졸업전시 가보면 제가 20년 전에 학부 졸업했을 때도 졸업전시 때 막 친구들 작품 가격 서로 물어보면, 이거 1000만 원은 받아야 돼, 2000만 원은 받아야 돼, 3000만 원은 받아야 돼. 재료비도 그만큼 1년간 많이 들었고 실패도 했고 시간도 쏟아 부었고, 어쨌든 이게 이제 작품의 가격이라는 것이 미술시장, 즉 갤러리에서 충분히 전시를 많이 하고 거래가 돼서 노출이 된 경우에는 이 작가는 이 정도 가격이구나, 저 작가 신문에 봤더니 그 정도 가격이더라, 신문에 기사 났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 작가 내가 옥션에서 한 200만 원대에 봤었는데 요 시리즈도 200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너무 미술 작품이 비싸지 않냐,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내지 않냐, 미술을 잘 모르는 분들은 놀랜다 가격을 들으면.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언박싱입니다. 이 두 작품은요, 어저께 제가 액자가 돼가지고 받아왔거든요.
조나단 몽크라는 작가고요. 이번 프리즈 서울에서 제가 얼마에 샀냐? 얼마일까요? 한 점당 100유로에 샀습니다. 자, 100유로면 그 당시 환율로 치면 한 16만 원 정도 했습니다. 프리즈 서울에 16만 원짜리 작품이 있다고? 프리즈 서울에도 찾아보면 이렇게 한 점에 10만 원대의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은 너무 비싸서 감히 살 수 있다라는 엄두를 못 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품 언박싱도 하면서 진짜 10만 원대 작품도 있단 말이야 하고 보여드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편하게 액자도 해온 김에 언박싱 하면서 수다를 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조나단 뭉크는 프리즈 서울에서 갤러리 바톤이 이 조나단 뭉크의 작품을 가지고 나왔었고, 저는 조세린 울프, 마이어 리거가 서울에 지점을 냈어요. 이 두 갤러리가 합쳐져가지고 원래 두 갤러리가 함께 미리암 칸이라는 작가를 전속으로 하기도 했었고, 과거에 프리즈 서울에 두 갤러리가 함께 이제 미리암 칸 개인전처럼 부스를 꾸미기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홍콩 바젤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을 때도 이 두 갤러리가 같이 디너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미술계에서 갤러리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갤러리들끼리 친한 경우는 합동으로 디너를 하기도 하고 연계해서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요번 프리즈 서울 때 타데우스 로파과 화이트 큐브도 안토니 곰리전 같이 했었잖아요. 디너도 같이 하고. 어쨌든 조세린 울프와 마이어 리거 갤러리가 조나단 몽크의 작품을 프리즈 서울 때 부스에다가 전시를 했었어요. 요렇게 요 작품입니다. 근데 실제로 부스에 전시가 돼 있을 때는 액자 없이 그냥 아주 러프하게 드로잉만, 수채화로 된 드로잉인데 요 드로잉만 쭉 나란히 전시가 됐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건 바로 이제 선셋입니다. 일몰인데요. 지금 이 시간 같아요. 저희 집도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조나단 몽크가 개념미술 작가이기 때문에 작품마다 시리즈가 다 다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 바톤 갤러리도 조나단 몽크 작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는 뭐가 있었냐면, 조나단 몽크가 현대미술을 좀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싶은 마음에 제프 쿤스의 가장 비싼 작품 토끼 아시죠? 헬륨 풍선처럼 생긴, 사실은 금속인데, 그 제프 쿤스의 그 작품이 데비드 호크니의 작품하고 살아있는 작가 중 가장 비싼 작품 1, 2위를 자꾸 앞다투잖아요. 데이비드 호크니가 1위였다가 제프 쿤스가 그 1위를 탈환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작품이 바람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축 늘어져 있는 조각, 그게 이번 프리즈 서울의 바톤 부스에 되게 메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작품은 이제 큰 조각이니까 작품 가격이 당연히 좀 있겠죠. 근데 조나단 몽크가 이렇게 선셋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100유로 선셋, 1000유로 선셋. 작가가 딱 정해요. 100유로 선셋은 크기가 한 요 정도 이렇게 조그맣고요. 엽서처럼. 1000유로 선셋은 더 큽니다. 그래서 작품의 크기대로 가격을 그냥 정하는 거예요. 실제 본인의 다른 작품은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데, 내가 그리는 요 정도 크기의 선셋은 작품 크기에 따라 다 100유로야. 이렇게 이제 통일. 그래서 이 100유로 선셋이 그 당시에 프리즈 서울에 이렇게 쫙 있었는데, 제가 이제 원래 이 작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되게 귀여운 아이템이다 하면서 제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친한 친구들한테 혹시 10만 원대에 귀여운 작품 사고 싶으면 조나단 몽크 저기 지금 선셋 있다, 100유로 선셋, 그거 한번 보러 가봐라. 그때 이제 부스에 요 작품들이 쫙 걸려 있었고요. 이거 외에도 되게 재밌는 작품이 많아요. 과거 앤디 올 작품이라던가 혹은 살보 작품들을 자기가 다시 재조합해가지고 드로잉하는 그런 재밌는 작품들도 있고, 그간의 미술사를 비트는 그런 위트 있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프리즈 서울에서는 요게 쫙 걸려져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선셋이라던가 선라이즈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린이들도 그릴 수 있고, 이런 선셋 시리즈는 누가 봐도 좀 편안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점에 100유로여가지고 당시에 그냥 현장에서 카드로 16만 얼마에 결제를 했고, 저는 이렇게 2점을 샀습니다. 그래서 액자를 했는데요. 액자 값이 다행히 작품보다는 쌌어요.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저는 친구들하고 이걸 여러 개 같이 맡겨가지고 좀 모던 아트에서 맡겼는데, 사장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여러 개 같이 맡겼더니 이렇게 액자도
예쁘게 해주시고, 뒤에 작가의 드로잉이다 보니까 사인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액자로 막아버리면 작가가 사인한 게 안 보이잖아요. 심지어 이게 선셋 중에 어떤 날짜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왜 바이런 킴도 매주 일요일을 그리는데 그 일요일 날짜가 작품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미술 작가 중에 본인의 어떠한 일상 중에 날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작품은 날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에도 이제 보니까 2024년 9월 22일 선셋이고요. 요건 며칠인가 볼까요? 오, 이거는 2024년 9월 19일 선셋입니다. 요렇게 사인이 보이게 액자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주십니다. 저는 집에 있는 작품 중에 뭐 에테나드난 같은 작품도 캔버스가 작아서 또 귀한 작품이기도 하고 액자를 했는데, 뒤집으면 이렇게 다 사인을 보이게 파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혹시 선생님들 중에 내가 소장한 게 드로잉이거나 수채화다 그랬을 때 뒤에 사인이 좀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액자집에서 이렇게 사장님이 디자인을 해주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10만 원대에도 충분히 프리즈 서울에서도 작품을 샀잖아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작품 가격이 비쌀 것이다 라고 겁먹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의 예를 들어 캔버스가 너무 비싸면 혹시 드로잉이 있는지도 좀 물어보셔도 좋고, 되게 작은 사이즈의 작품이 있는지, 보통 작은 사이즈들을 소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유럽의 컬렉터들 중에서 또는 한국도 아파트에서 다 사시기 때문에 소품만 모으는 컬렉터 되게 많아요. 또 누구는 소품이라는 단어가 싫다고 하는데, 이게 작은 작품이 벽에 가득히 걸려있을 때 그것도 되게 매력이거든요. 저도 저쪽에 이제 벽에 가득 걸어놨지만, 그래서 미술 작품을 컬렉팅을 할 때 누구는 몇십억 주고 작품을 샀대, 누구는 몇천만 원 주고 샀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저건 진짜 아무나 못 산다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얼마든지 찾으면 작가의 작은 드로잉들도 10만 원대부터 있다. 그거를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미술 작품은 이 똑같은 선셋이 한 점밖에 없기 때문에 귀하고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보다는 세상에 한 점밖에 없으니까 가치가 있고 비싸겠죠. 비싸다고 느끼겠죠. 그런데 10만 원대에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들이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조명 같은 거 예뻐서 사려고 했더니 친구 선물 주려고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의 것은 아니었으나 그냥 나름 괜찮은 회사에서 나온 디자인의 조명이었지만, 조명도 막 50만 원이 넘고, 뭐 작은 화병을 사려고 해도 예쁜 건 1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가 아트 컬렉팅을 한 번도 안 해봤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게 쓰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작은 드로잉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 드로잉 아트 페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재밌었는데, 근데 이제 페어에 가면 드로잉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게, 아트 페어는 어쨌든 참여비를 가지고 갤러리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스비를 메꾸려면 비싼 작품을 초창기에 좀 팔아놔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그 갤러리를 대표하는 작품들,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을 걸어놓으니 걸려있는 건 상당히 고가의 작품이겠죠. 근데 모든 부스가요, 작은 창고 같은 게 있어요. 아시죠? 똑똑 이렇게 조그만 방에 작품들을 더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작은 소품들 없나요? 제가 이 작가 좋아하는데 뭐 드로잉 같은 거 있으면 궁금합니다. 이러면 페어 때 없더라도 얼마든지 또 찾아서 연락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작가의 드로잉이나 수채화 같은 것들 중에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엽서 크기의 작품들은 얼마든지 초보 미술 애호가들이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하나만 놓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두 개를 샀는데, 두 개를 같이 걸어놔도 예쁘고, 사실 한 점을 조나단 몽크를 되게 좋아하는 미술계 친구가 있길래 생일 선물로 줄까. 근데 막상 이렇게 또 두 개 보면은 둘 다 너무 예뻐서 주기가 싫기도 하고, 주려고 지금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미술 작품이라는 것은 살 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오해가 조금이라도 좀 풀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작가님들 중에서도 작업을 할 때 드로잉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조각 작업 하시는 분들은 드로잉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시하거나 이럴 때 작가님을 좋아하는 초보자들, 미술 애호가 입문자들을 위하여 드로잉이나 수채화
이런 것들 혹시 작은 것들 혹시 판매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갤러리들과 논의를 한다면 초보들이 문턱이 높지 않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작게 액자를 만들어서 이 작품처럼 좀 부담 없이 소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만 원짜리 이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질 거다.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어질 거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죠. 하지만 처음 소장하는 사람에게 10만 원대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작품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너무 미술 작품이 비싸다라고 오해받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식도 10만 원 정도 샀다고 부자가 되진 않잖아요. 어쨌든 오늘의 궁금해요 현대미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Making our Christmas memories. I've been working so much lately, I can barely find the time to sleep. Yeah, I spend my time running